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풍지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41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3과 64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63은 특히 주관성의 극복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64는 이제 관국지강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 관아생진태 관아생진태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아가고 물러난다. 상활 관아생진태 미실도야. 내가 한 일을 보고 진퇴한다는 것은 나아가고 물러난다는 것은 도를 잃지 않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63은 이제 강의 자리에 음이 있죠. 그래서 부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구와 응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냥 학계의 제일 이제 위에 있죠. 어째 보면은 즉 음효로서 부당이다. 학계의 끝에 있다. 상구와 정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관아생 내가 한 일을 살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글자가 주관성의 극복이죠. 즉 일반적 설명을 보면은 자신의 생활 양식을 잘 살피고 행위를 신중히 관찰하고 난 뒤에 나아가거나 물러남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즉 결국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것에서 관아생의 그 교훈을 도출해냅니다. 황태영 교수님은 이제 이게 멋진 표현이 나오죠. 주관성의 극복. 즉 관조는 자기 성찰을 말하는데 자기 자신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주관성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반성을 함으로써 객관성을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황태인 교수님 더불어 부연해서 설명하시기를 63은 부당이로서 음효로다. 신중해야 된다. 즉 존위 구호와 가깝고 상구와 잘 화응하니까 신중히 나아가면 길을 잃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삶을 살펴서 신중하게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관성의 극복,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객관을 하지 못하죠. 확증 편향, 그다음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정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면은 객관화되지 못하죠. 이렇게 객관화되지 못한 시각이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이거나 선생님이거나 교수이거나 상위자일 경우에는 하위자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 또는 고정된 관념을 전파를 하면서 오히려 타자에 대한 폭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편협하지 않는 보편타당한 합리적 시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합리적 시각을 가진다는 의미가 이 관아생의 그 63효가 말하는 그 교훈이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이 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도를 잃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주관성의 극복에 관한 관아생을 63은 효를 보았고 64를 보겠습니다. 관국지광 이용 비누왕 상활 관국지광 상빈야. 나라의 빛남을 보니 임금의 손님이 되는 것이 이롭다. 나라의 빛남을 보는 것은 손님으로 숭상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64는 이렇게 자기 자리죠. 그 다음에 응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상계에 진입했죠. 그 대신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 설명해 보면은 64는 바른 자리로서 음효다. 정응하는 효는 없다. 구호와 이렇게 음양으로 친비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국지강, 크게 대간 위에서 나라의 빛을 보니까 관찰하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죠. 즉 나라를 관찰한다. 관찰의 시야가 점점 넓어진다고 이야기죠. 우리가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제일 처음에는 동관의 시각, 그다음 부녀가 보는 시각, 이제 세 번째는 관아생, 네 번째는 관국지강, 이렇게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여서 관국지강이 되니 국가의 빛나는 면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어두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광명한 마음을 가지고 이용해 국가의 빛나는 부분, 문물이나 제도를 관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효의 주인은 왕에 의하여 영예로운 영광스러운 손님으로 초빙되는 고결한 선비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 현자를 어떻게 숭상하는지를 보면은 그 태도가 온전히 국민에게도 연결되겠죠. 그래서 왕이 이 선비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게 되면은 왕이 백성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이를 부연해서 설명하시길 나라의 빛을 본다. 즉 자기의 사적인 음지에서 벗어나 사람들 눈앞에 등장하여 공적인 일에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빈격을 왕처럼 우대해서 도움을 얻으면은 세상의 빛을 보든지 아니면 왕처럼 빈객 대접을 잘 받아서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관국 크게 보는 나라를 관찰 시에 크게 보는 의미와 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비누왕 손님에게 유리한 이 상황이 무엇인지 이 세 개를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춘추전 서역에서는 이제 이 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개별 전문가들이 그 당시에 이 광자 하나만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뭐 잘 되는 된다 뭐 나라를 세우는 그런 형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춘추점 서기 점서예가 나오니까 여력이 되시는 분은 이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관국지강 육사효를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육상 관하생 진태, 상활 관하생 진태 미실도야. 군자인 내가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을 내려다보니 어진 자를 나아가게 하고 간사한 자를 물러나게 함이로다. 상활 관하생 진태는 정치의 올바른 도로 잃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관하생은 이제 내가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을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풍지간의 육삼이 변하면은 이렇게 육삼이 변하면 풍산점이 되죠. 이 풍산점은 이렇게 천지빗계로부터 왔죠. 천지빗계 시절에 이렇게 사가 삼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제 빗계 시절에는 고의 백성들이 학계는 고는 백성들이 간의 죽임을 당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풍지간 위에서 바라보면은 진의 삶이 나오죠. 진의 생이 나오는 거죠. 즉 빗계에서 사가 삼으로 추위를 이동했을 때 고의 나라 백성들이 간의 죽임을 당한 상황일 것 같은데 관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눈이 이 위에서 뒤집어서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이게 진의 삶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은 곧 되살아남이다. 그래서 관하생 내가 살려냄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태는 이제 이 풍지간이 삼효가 변하면 풍산점이 되고 풍산점의 목에는 이렇게 천집이죠. 천집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음이 올라가고 양이 내려온 이 상황을 진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음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양이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 이걸 진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글을 보겠습니다. 진태는 음이 안에서 바깥으로 3이 4로 올라가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편으로 양이 바깥으로 들어오는 상황, 즉 3이 4로 가는 상황, 4가 3으로 오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를 진태한을 상징하는 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징성을 어진이는 나아가게 하고 사악한 자는 물리치니 즉 빗계의 건군이 어진 사람과 만난다. 이로써 말미암아 백성들이 뒤집힌 간이 이렇게 진의 상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뒤집힌 간이 위에서 바라보면은 진이 되는 거죠. 미실도는 그 도를 잃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학계를 거꾸로 그러니까 간산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이렇게 간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은 이렇게 진이 되죠. 그래서 뒤집어 봐야 된다는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진이 된다. 위에서 바라보면은 진이 된다는 그런 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위에서 바라보면 진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뒤집어 봐야 됨을 이야기한다. 즉 간의 좁은 길이 되니 길을 잃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뒤집으면 진이 되니까 진은 큰 길을 상징하니 미실도 길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국지강 육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글을 보겠습니다. 관국지강 이용비누왕 상활 관국지강 상빈야 국가의 문물제도의 광채를 관람함이니 왕에게 손님이 되는 일은 이롭다. 상활 국가의 문물제도의 광채를 관람하는 것은 손님을 접대하여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국지강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풍지간이 있을 때 육사가 효변하면은 천지비가 되죠. 천지비인데 상기에는 건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의 광채, 즉 하늘의 광채, 천의 광채, 빛남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채를 상호께 손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빛계는 하늘이고 하늘의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손은 눈의 형상이니 관국지강 국가의 문물제도에 빛나는 광채를 바라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용비누왕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풍지가는 이렇게 육사가 효변을 하면은 천지비가 되죠. 근데 풍지강 상께는 이렇게 손이죠. 손은 주인을 이야기하죠. 주인이 이렇게 효변하면은 이렇게 위에 있던 주인이 이렇게 위에 있던 주인이 어찌 보면 한 칸 내려오고죠. 자기를 낮추는 거죠. 손의 주인이 한 칸 내려왔어. 즉 효가 변하지 않았을 때는 주인이 위에 있었는데 풍지간 상계인데 효가 변하면은 주인이 한 계단 내려오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양보를 하죠. 그래서 건의 손님이 위에 있게 되니 이용빈 빈객이 제대로 대접받는 상이 되니 손님에게 유리하다 이런 물상을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63과 64에 대한 그 다산의 설명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63과 64, 63에서는 관하생, 주관성의 극복이 필요하고 64는 관국지강, 나라의 빛남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이 제일 처음에는 어린아이 눈으로 봤다가 여기 이제 1번은 어린아이 눈, 그 다음에 1번 어린아이 눈, 2번은 그 여자가 문틈으로 살짝 보는 거, 세 번째는 나의 주관성의 극복, 네 번째는 관국지강, 나라의 빛남을 이게 보는 시각이 점점 확대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관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한 그 객관적으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 객관성과 관이불천, 믿음에 관한 문제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그런 걸 제일 첫 번째 시간을 했으니까 개별효를 볼 때도 이 점을 염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